자, 새누리당 전당대회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축사를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현재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발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비박 대표가 나올지 친박 대표가 나올지 관련된 것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입장하는 장면 그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길증 기자. 자, 이 장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잠실 올림픽 잠실 체육관에서 새누리당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영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하는 모습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2시경 전당대회장에 들러서 축사를 하고 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다시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대통령은 늘 전당대회에 왔을 때 축사를 하고 돌아가는 일정을 계속 반복해왔고요. 이번에도 역시 전당대회에 와서 당의 화합과 국가 발전을 도와달라는 축사를 하고 많은 박수와 연호 속에서 이제 축사를 마친 후에 돌아갔습니다. 자, 빨간색 옷을 입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실제 대통령 얘기 아마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는 안 하겠죠. 자, 대통령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정치도 끝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의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새누리당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자, 현재 들어온 속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박성부 국장. 네. 뭐 예상하기 굉장히 힘들겠습니다만, 자, 이제 7시쯤 발표하는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군요. 네, 지금 개표 상황이 오늘 현장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 이 결과가 다른 투표는 뭐 예를 들어 여론조사라든지 그 당원 투표의 경우는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지만 오늘 치러진 현장에서의 대의원 투표 집계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합산이 아마 지금 이제 곧 이루어져서 잠시 후에 발표가 되는 이 작업이 조금 아마 몇 분 지연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이제 7시에 예정됐었던 것 조금 지체됐습니다만 잠시 후에 과연 앞으로 2년 동안 새누리당을 이끌 당대표가 누가 될지 곧 발표가 됩니다. 자, 기증규 기자 어떻습니까? 그동안엔 누가 더 유력하다고 점쳐졌었죠? 그러니까 이번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는 이주영, 이정현, 주호영, 한성교 의원 등 4사람이 출마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주호영 의원을 제외한 세 후보는 친박으로 분류가 되고 주호영 의원이 비박계 후보, 단일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0대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의 당의 주류는 친박이 아주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도 친박 후보인 이정현, 이주영 의원이 양강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쩌면 비박들이 힘을 모아서 주호영 의원이 이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 현장에 가 있는 기자들과 통화를 해보니 아직까지도 그 결과는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 사전 투표를 했고 여론조사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당원과 대의원들 이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누구도 어느 누가 유력하다라고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요. 일단 주호영 후보, 비박계 단일 활동에서 일단 비박의 단일 후보가 됐는데요. 내가 꼭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와 혁신은 공천에서 탈락하고 바로 당대표가 되는 드라마로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나처럼 공천받지 못했던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야말로 당이 확 바뀌었다는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예, 주호영 의원은 아시다시피 대구 수성이라는 TK 그 여권의 텃밭에서 중진 의원인데 사실은 비박으로 되면서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이른바 친박 패권 공천의 희생양이 됐다. 이런 대표적인 상징이었고 그렇게 해서 했음에도 결국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당에 복귀해서 이러한 친박 패권을 타파하고 어떤 변화된 모습에 자신이 뽑히는 자체가 당이 특정 그 친박 세력의 패권당이 아니라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호소를 해왔기 때문에 만일에 당선이 된다면 상당히 그러한 어떤 패권의 변화 이런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정현 후보라면요. 자, 호남에서의 처음으로 새누리당 당대표를 낸다는 것, 그것 자체가 당이 크게 변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저 이정현을 발탁을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의
대통령께도 저는 무한한 감사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2년 전 참석했을 때도 친박계 서청원 후보가 되는 것 아닌가 했습니다만 결과는 달랐잖아요. 역시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대통령의 영향은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네. 지금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 당원 구조나 현재 특히 당협위원장들 또 현역 의원의 구조가 굉장히 그때에 비해서는 친박의 숫자가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변수가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주영 후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년 전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해수부 장관을 맡아서 그야말로 수용을 기른 투혼을 있었는데요. 그 당시 장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아마 새누리당 당원과 새누리당 전당대회 참여는 유권자에게 각인돼 있을 겁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칠까, 세간에서 비난을 받을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염려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에 저희들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네, 잠시 후 이제 선거 결과 개표가 됩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 사실은 당대표 자체보다도 내년 말 7월절 대통령 선거에 어떤 후보가 어떤 당대표와 손을 잡고 대통령 후보에 나설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 국장, 네.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영향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친박의 이주영 의원이나 또 이정현 의원 또는 범친박이지만 한성규 의원 포함해서 특히 이정현, 이주영 의원 중에 당권을 장악한다면 아무래도 친박이 중심이 된 당 장악력이 임기 말에 레임덕이 아무래도 좀 늦춰지면서 대권 구도 자체도 예를 들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해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영속성을 갖는 이런 친박의 대권 구도를 펼치기에 보다 용이해지는 이런 측면이 네. 있을 것이고 네. 반면에 비박의 현재 대표 주자로 이번에 나선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네.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장악력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레임덕이 보다 가속화되고 반면에 비박 주자들 예를 들어 김무성 네. 그다음에 또 유승민 그리고 오세훈 이런 비박의 대권 주자들이 보다 새로운 지형에서 어떤 대권을 향한 발걸음을 보폭을 넓히는데 보다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주호영 후보 지지를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했잖아요. 좀 이제 그러니까 전당대회 바로 하루 전날 이제 임박해서 했기 때문에 표심에 크게 영향 못 주겠습니다만 글쎄요. 결정 기자 이제 김무성 대표를 생각하면 주호영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비박 진영에서는 이번 당대표는 당청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경선 룰을 만드는 경선 관리가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박 주자와 친박 주자들 사이에 어떠한 룰을 통해서 누구를 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뽑는 과정에서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무성 대표는 비박 주자인 주호영 의원을 공개적으로 선거 개입이다라는 오명까지 받으면서도 지지를 했었던 거고요. 네. 반대로 친박 진영에서는 원만한 레임덕을 방지하고 원만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친박 진영에서 당대표를 맡아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일단 지금 선거 이제 투표가 거의 마무리됐고 개표 단계에 있거든요. 자, 7시에 발표 예정됐습니다만 지체됐습니다. 현재 7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10번째 소식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후에 돌아와서 전당대회 얘기를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소식입니다만 이게 정치와 절대 무관치 않은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소리 보겠습니다.